미국의 나스닥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 1년간 5배가 넘게 오른 그러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100달러 선에 있던 게 500달러까지 치솟는, 바로 그것은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칩에 대한 수요다라고 해서 기존의 CPU에 의존하던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는 GPU를 생산하는 주로 그래픽 카드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하지만 앞으로 연산체계에서 GPU의 연산체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생산되고 있는 차세대 GPU다라고 상당히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AI, 인공지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보여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연산, 우리가 동적으로 보는 부분, 그냥 보고 느끼고 이것을 머릿속에서 하는 부분에서 GPU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주가는 5배나 올랐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돈이 되는가,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인데 보시면 시장은 그냥 조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분기, 4분기 가계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쓸 돈들이 많아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빚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 외의 것들을 생활했던 사람들이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부분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도 미국 증시 역시도 꾸물꾸물한 상황들, 고점에서 꾸물꾸물한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돌파적인 뭔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하지만 투자자들, 특히 헤지 펀드들이 하락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부의 예산 지출이 일정 부분 더 많이 증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하는데 하방을 보고 있다. 이게 투자 심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국제 유가,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국제 유가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고요. 미국은 비축률을 좀 풀어야 된다, 이 국제 유가를 잡아야 된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라는 우려감 섞인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87.5달러, WTI 원유 선물 기준으로 해서 87.5달러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더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역사적 신고가, S&P 다우 나스닥의 역사적 신고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올리기가 조금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나라,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나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테마주가 많이 도는데 처음에는 이제 초전도체가 돌았고요. 그다음 맥신 관련 테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다. 이런 테마들이 많이 돌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양자 컴퓨터, 미국의 IBM이라든지 컴퓨터 제작 업체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디다라고 할 정도로 컴퓨터 생산에 대한 이 구현에 대한 부분들이 느리다. 이 양자 컴퓨터가 뭐냐? 우리 기존에 있던 것,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 바이트 이런 단위를 쓰죠. 비트다라고 하면 0과 1. 컴퓨터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0, 1로 이진법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수를 이진법 0과 1로 표현을 하는데요. 한 자리에 0이나 1이 들어가는 그 두 가지, 0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자리, 그 다음 자리, 그렇게 해가지고 1비트, 2비트, 8비트 그렇게 해가지고 1바이트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컴퓨터가 표현이 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그것을 한 곳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큐비트라는 이야기를 하죠.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0과 1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 과거에는 0이 들어가면 그 자리는 메꿔지는 거고, 그렇지만 0과 1이 한 단위로 읽을 수 있다. 이것은 복소수 개념이다라고 해서 허수 개념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연산 속도다라고 하면 상당히 빨라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암호들, 이 암호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00년 동안 풀 암호를 단 1초 만에 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양자 컴퓨터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암호 체계가 무너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의 존재가 무의미하다.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암호 체계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돈을 그냥 훔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변하지 않는 이상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오히려 암호화폐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초전도체다, 저항 영해 물질이다 라고 해서 고속 열차를 타고 서울부터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속도가 개선이 되었지만 그보다도 10배 이상이 더 빠른 초전도체 물질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다라고 하면 저항 제로의 물질이다라고 했을 때 공기 저항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역시도 어마어마한 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 되겠죠. 엄청난 온도의 열을 식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초전도체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대로 한다라고 하면 100년 동안에 풀 것을 1초 만에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로직이 강하다라고 해도 하드웨어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 그렇다라고 하면 1000도가 넘는 온도가 막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너스 200도 이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그러한 기술들이 또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양자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큐비트의 확장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미래에 만들어질 컴퓨팅 시스템은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0으로 수렴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테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LK99 초전도체 가능성 0으로 수렴 중이다. 독일의 박사분들이 해답을 내놨죠. 이것은 초전도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저항의 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 뜰 수 있다. 자기장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조목조목 전체적인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권위자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테마는 이미 끝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상황들 그러한 게 나왔다라고 하면 엑시트 전략을 봐야 되는 것, 돈이 빠져나갈 전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맥신이라는 그러한 테마로 또 들고요. 요즘에는 한동훈 테마주까지 정치 테마주가 이제부터 슬슬 나오고 있죠. 내년 총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총선과 대선, 그 뒤에 2년 뒤에 대선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이렇게 옹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지금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관련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이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올리고 한 6거래일 쉬었습니다. 배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대장이다라고 보고요. 에코프로라든지 당분간은 이번 달은 좀 쉬고 있어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게 수출 동향에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오늘도 4%나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코스닥이 간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를 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동향을 보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안 좋아지는 거지 실적이 아주 안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들어온 날들, 많이 들어온 날들은 또 많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지수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날 코스닥 지수가 크게 오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가 또 가는, 그 정도에서 가는 그러한 수준, 지수 관련 정도의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 에코프로가 안 간다라고 하면 그 외의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주 중에 알테오젠이다라고 해서 18%나 올랐던 이 종목이 있고요. 에코프로가 안 갔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고요. 2차 전지가 정체된다라고 하면 종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노려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ALT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 관련 신규 상장주예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실적은 괜찮습니다. 공모가는 25,000원이었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한 70만 주 정도 구주주 물량이 있고요. 또 20만 주 정도의 산업은행 채권다, 산업은행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량들을 서서히 소화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공모가 이하에서는 슬슬 받다가 그 구주주 물량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받은 기관 증권사에서 물량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물량을 소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LT 같은 종목은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그 90만 주 정도가 상당히 많은 물량이에요. 무려 10% 정도, 전체 물량이 10%이기 때문에 그것만 소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한 번쯤은 이 공모가 뚫고 신고가를 향해서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것.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 최대 거래량, 신규 상장했을 때 440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거래량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